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요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금 일을 하는 저희 세무사 사무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도 조금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사업 실적이라든가 그 외 기타 모든 종합소득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이번 달 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실적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날짜가 12월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5월달은 우리가 지난해 그 모든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그 외 모든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과 관련된 그 실적을 평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달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합소득세의 개략적인 신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요,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죠. 우리가 2020년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올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직권 연장한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면서 그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가 그 지원 대상이고요.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6억 원 미만, 그리고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20% 이상이 감소하면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준 수익금액 미만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소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7억 5천 미만,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5억 원 미만인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은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한 상가 임대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 해주고 있고요. 만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인 경우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이러한 기간까지 하게 되면은 납부를 8월 말일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의 경우에는 3개월을 연장을 해주는 것이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에는 2개월을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도 제외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호황업, 그리고 금융소득 마찬가지로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역시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과 관련돼서는 매출 규모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 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기한도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번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그리고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 모집 및 방문 판매원 그리고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번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비과세 또는 과세되는 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부의 비치와 기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기타 소득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를 비치, 기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의해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우리가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그러니까 2019년의 수익금액이죠. 이러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우리가 업종별로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업, 임업 및 광업, 도소매업이죠.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에 대해서 우리가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019년에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다음에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등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제조업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1번이었죠. 1번 항목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규정을 했었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등, 교육 서비스업 및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산 상태라든가 그 해의 손익거래의 그 변동의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 오른쪽 왼쪽이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그 복식부기입니다.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만일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상당한데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에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에 맥스입니다.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익금액의 0.07과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만약에 부정신고했다 그럼 부정무신고했다 그럼 근데 40%,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무신고에는 60%, 굉장히 크죠. 이러한 금액 중에 큰 금액, 이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고요. 무기장 가산세인 경우에는 우리가 산출세액의 토탈 20%를 무기장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에 큰 금액을 우리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해야 될 분이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러시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그때에도 비록 우리가 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사업과 관련돼서 준비기간에 이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업 초창기에는 무조건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결손금액을 향후 10년간 가져가시면서 이상 가져가시면서 나중에 차후에 이익이 발생할 때 결손금으로 차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장부를 빚이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빚이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첫 번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해서 그 소득금액 계산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1과 2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첫 번째 소득금액이 수익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3대 주요 경비입니다. 이런 3대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하고 당해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하시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1번의 소득금액과 두 번째 수익금액의 당해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그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에 우리가 정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귀속 비율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2.8배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3.4배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배율인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3.4배에 해당하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1과 2에 의한 소득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수익금액에서 그 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그 소득금액 계산 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해 수익금액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일 5월달에 혹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 6월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우리가 신고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놓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요. 그 불이익을 한번 짚어보시고 여러분 이번 종합소득세는 빼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첫 번째, 각종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로 나누어서 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정무신고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이외인 경우에는 무려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 무신고의 더블이죠. 그리고 국제거래를 수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정으로 무신고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무신고 납부세액의 무려 40% 국제거래 수반 시에는 60% 수익금액의 0.14%의 가산세 중에 큰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만일 무납부했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미납한 금액이라든가 미달 납부세액의 미납기간을 곱하고 하루당 0.025%를 곱한 금액을 당해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번에 이제 5월달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잖아요. 물론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의 모든 거의 대다수의 그 납세자분들께서는 이번 5월달이 굉장히 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달이기도 할 겁니다. 요번에 5월달 맞아서 이 5월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20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그 납부기한을 무려 8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는 3개월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2개월을 연장해 준다는 이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